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도 진행을 하면서 즐겨 나가고 있는데요. 7월달 들어서 좀 소소한 상태가 좀 진행이 돼서 약간은 속도감이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서 최근에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떠면서 조금 부분 변경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한 20-30% 정도를 빠르게 변경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좀 잘 따라오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지금 무풍지대, 그러니까 관세 무풍지대 관련된 부분에서 돈이 좀 장기적으로 좀 쏠려 나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많이 눌려 있는 것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눌렸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상호 관세 그 부분이겠죠. 그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눈치 보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우리가 회전율이 떨어지게 되면 7월달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없는데 또 수익이 좀 잘 안 나면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빠르게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비중을 좀 종목별 비중 20%로 잡는 이유 중에는 변동성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20에서 평단 조절해 가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략조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좀 관심이 가는 것들은 원익홀딩스하고요. 현대건설은 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대부분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을 제가 다시 공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돈이 지금 최근에 쏠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 우리가 분명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월에 15개 이상을 수익을 내기 위한 목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개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있어서 리가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보통 4개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3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2개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되겠죠? 뭐 그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또 외국인 선물 동향 한번 또 체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상단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상단으로 올라오니까 지금 3130 부분으로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하단으로다가 좀 가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중간 어딘가에 들어가야지 얘네들이 손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포지션 상태가 같아요. 그 점이 좀 제가 볼 때는 3120을 넘어가기 30 정도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굳이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내가 지금 트레이딩을 정확하게 진행을 할 것들은 하는데 높이 올라간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의를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구간에서 지수가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모니터링 종목 간만에 여러분 현대건설 모니터링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좀 매수를 좀 잡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2월 말에 한 20% 정도 수익 내고 나서 그 후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쳐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거 하기도 바빴고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뭐 문제되는 부분 없죠. 전체적으로 회전율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건설 상승한 것만큼의 또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들 살펴보게 되면, 이제 지난해 이제 4쿼터 얘기죠. 이때 이제 대부분 충당금 진행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돼요? 적자 상태로 넘어갔었지 않습니까? 그 후로 바닥을 완벽하게 찍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3만원에서 계속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백투 노멀 된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뭐야겠어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뭐,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가이던스 좋은 건 알겠는데, 내년도까지 가는 과정을 땡겨오려고 한다 그러면 주가가 지나치게 상승할 만한 이유도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이런 가이던스 상태를 우리가 체크해보고 나면, 조정 시에는 매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스윙 거래나 우리가 롱숏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로 막 주가가 성장하는 것들일 때는 우리가 조금 불리할 수가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내 돈이 되지 않는 거죠. 뭐 항상 뭐 어떤 분은 뭐 수익률 100%까지 났다가 반도 털어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내 돈이 돼야지 내 거죠. 뭐 주식시장에 일단 들어가 있는 돈은 저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이죠.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을 할 때가 결과적으로는 내 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움직이는 것들 쭉 생각해 보면 나쁘지 않구나. 개선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구나. 이 지표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없고요. 중간에 제가 나타나는 것들은 지금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수준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또 주가가 또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예전에 보면 이제 5만에서 8만 이 정도 수준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현대건설 가지고 5만 원대 이하가 돼서 한 8만 원 정도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3만에서 한 5만 원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았는데 이 부분이 없었어요. 그 점이 조금 지금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들어왔으니까 또 우리가 봐줘야죠. 차트 보면서 또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또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시 매수인데 어떤 부분까지 와야지 조정시 매수가 이루어질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죠. 이런 우리가 배열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격이 얼마나 큰가 안 큰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해야 되고요. 수급상으로 지금 가이던스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좋게 나오고 있고 목표가도 사실 조금 높기는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가 보통 86,000원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한 20% 정도 다운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 글쎄요, 7,000원, 8,000원, 뭐 이 정도 수준가는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 내려왔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들이 이격이 해소되는 구간이 바로 여기 65,000원짜리 근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봉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스킵을 한다라는 것들이 제 기본 틀입니다. 근데 이 틀을 갖다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좀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놓친다 하더라도 이게 업사이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서 좀 지켜보면서 저는 가겠다라는 시나리오로다가 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가 하나가 몸통이잖아요. 이렇게 몸통이면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조정 라인이 저는 65,000원 라인 그 근처 65,000원에서 제가 보면 7만원 정도 사이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가 분할 매수도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무리해서 매수하는 거라기보다는 적정한 타점이 생겼을 때 저는 공략을 하겠다. 투자 시나리오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그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좀 편안한 투자 방식이 되고 우리가 또 원하는 또 기본적 수익률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삼성중거 우리가 이미 포트폴리오에 구성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뭐 3%에서 뭐 5%이 정도 사이에서 아마 수익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가이던스 전체 기본 가이던스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 내년도도 나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조체가 다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최근에. 그러면 또 조정을 받았으면 또 반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아직도 주도주는 깨지지 않았다. 또 하나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조선업이 지금 주도주는 분명히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공감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다가 주가가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럼 반드시 올라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다만, 올라올 때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높아야 돼. 왜? 가이던스가 이렇게 더 좋잖아요. 그럼 계속 선반영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높지 않아. 이럴 땐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딱 던져주셔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다 보면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깨질 때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심플하죠. 왜 그럴까? 주 잘 가던 것들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를 꼭 던져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그럼 그런 상태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던스 좋고요.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정고점보다는 조금 윗단에서 마무리가 돼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어제 나온 뉴스도 뭐 모잠비크 FLNG 사실상 수주 계약금만 이렇게 된다는 내용들이 어제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실제로다가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계약이라고 계약금 보통 10%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대략 보면 구조짜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여러분들 또 새롭게 또 생산 라인을 갖다 구축하는 내용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면 가격 경쟁력도 좀 확보해 나가고 글쎄요. 우리나라 내에서는 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좀 생산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해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밸런스 시스트가 맞는 거죠. 우리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밸런싱이 잘 돼야지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이던스 역시 크게 여러분들 지켜보시겠지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가장 또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요 점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증가하는데 EPS도 당연히 늘어나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글쎄요, PQ 늘어나는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주가도 업사이드를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는데 목표가 상향 이런 부분 리포트가 좀 나오기를 좀 기대하는 바가 없지 않아 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나와준다고 하면 주가는 좀 더 업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정배열 종목이고 조정이 들어온 것들 또 122평 윗단에서 공략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비중 20%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조금 눌렸을 때 평단 조절하면서 비중 확대 진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제 상당히 또 크게 치고 올라와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잡아두고요. 아래쪽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비중 확대해서 평단 조절하고 이 전략을 갖다가 정배열인 종목 또 주도주거나 그런 것들을 올라탈 땐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 상당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종목들, 증시에서 좋은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낮은 점에서 공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중 30%, 40%를 갖다 툭툭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제약 정도는 낮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툭툭 질러놓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윗단에서 움직이는 건 20대, 20, 이렇게 두 번 정도 분을 잡고, 다음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이런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고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는 게 맞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스테이크가 생겨도 문제가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 이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우리 연초하고요. 또 지금 현재 상태하고 상당히 다른 겁니다. 왜? 코스피 3000 시대에 들어섰는데 그럼 트레이딩 방법도 비중 컨트롤 방법도 조금씩 변해 나가야 되는 것들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크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확대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홀드하고 그냥 즐겨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 고점보다는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목표는 제가 볼 땐 적어도 18,000원과 19,000원 사이 이 정도가 적당하게 우리가 리저너블한 수익 실현 구간이라고 저 생각을 하고요. 저 상태부터 이제 셀프 처리 여러분이 가시면 되는 거죠. 저는 저기까지만 가이던스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하면서 가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폴드앤고 유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가 10% 이상, 아마 11에서 12%, 13% 이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 수익도 만들어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수익 실현하고 나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돼요? 약간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최근에 다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또 공략을 해주는 포인트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전에 연기금이 상당히 많이 매도했었거든요. 비중이 10%까지 갔다가 한 8%인가 8.7%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동사의 글쎄요, MLB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보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겠죠. 지난해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MLB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해주는 부분. 결과적으로 이거 많이 생산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게 결국은 AMD양이죠. 이것도 증가되면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거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을 피크로 찍고 나서 그로 좀 하락을 하다가 지금 사실 올해부터 어떻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 요점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느낌표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방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대덕전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여러 번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제조업하게 되면 캐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 능력이 뭐 연간 2천억 수준인데 그냥 10월부터 어떻게 3천억 정도로다가 확대된다. 이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기대감이 좀 더 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FCBGA 부분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 작년도나 재작년이나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MLB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쫙쫙쫙쫙 늘어나 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2025년은 생산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70억 정도에서 다음에 3100억 이 정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서 이게 뭐 중장기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워낙 또 적당하게 또 수익 내면 수익 실현하고 현금을 내가 만들어 놔야지 내 돈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적용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6년도까지 해서 증설을 또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뭐 우리가 변압기 같은 경우도 계속 증설을 하면 어떻게 돼? 캐파 대비해서 리레이팅 해주고 앞으로 예를 들면 포워드 가이던스 조금 상향시키고 이런 내용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대덕전자가 4만 원까지 갔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2022년 뭐 이때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당시까지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조금씩 형성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땐 내년도쯤에는 목표가가 한 3만 원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플레이 해 나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적자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분기 흑자 가이던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4쿼터로 가니까 상당히 높아지죠.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왜요? 당연히 그렇죠. 생산 캐파가 늘어났으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워낙 또 볼륨 매출이 있는 종목이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성장성으로 보면 제가 보면 주가 상승 여력으로 보면 대덕전자가 좀 더 앞으로 많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저점은 다 확인한 거죠. 적자가 예를 들면 60억씩 나고 있을 때 주가의 모습 위치는 어디였나라고 생각해 보면 뭐 지난번에 우리가 공략했던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거기는 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다속 좋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번 더 거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을 좀 잘 거쳐서 우리 요건에서 수익을 또 만들어냈지 않겠습니까?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도 잠깐 하고 사실 대덕전자 올해 2번 거래했어요. 올해 들어서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5월에서 7월 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거래를 했는데 이번에 또 여기서 왜 그런 눌림이 안 들어왔잖아요 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데 이 구간의 수급이나 내용을 체크해 보니까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가 없어요. 이미 흑자 전환 관련된 부분을 거의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기간 조정 쪽은 가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나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 목표가 사양 리포터 처음 1번 타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마지막 리포트 나올 때쯤 돼서 주가가 살짝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금 나와 있는 목표가는 23,000원 나와 있으니까 이번엔 볼 때는 21,000원까지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쫙 들어가게 되면 또 우리가 또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눌리면 또 공략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다음 분기 정도쯤 되면서부터 다시 목표가가 한 28,000원 정도 이렇게 또 업사이드로 올려줄 가능성도 있는 부분 충분히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개월 포드로 땡겨오는 거니까 충분히 아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침 제가 프리마켓에서 여러분 5,980원에 여러분 비중 20% 자, 편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글쎄요 원익 관련된 경우는 지배를 갖다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회사에 가장 또 소속되어 있는 회사 하나가 원익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이 손가락 움직이는 로봇인데 거기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어요. 로봇 관련된 테마가 돌 때도 또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대한 지주사 관련된 부분 제가 거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하나 정도 가볍게는 또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법 개정 이런 부분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또 있을 테니까 그걸 곁들여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이런 글쎄요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충분히 또 수익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테마가 돌지 않을까. 오늘은요 대부분 금융지주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다 쏠려 나갔어요. 방송에서 워낙 또 그쪽이 또 뭐 좋아요 막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쉬고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달리고 있는 거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이게 참 불안하거든. 그래서 저기 눌림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눌림 들어왔을 때 잡아주는 게 좋죠. 아직 테마가 끝나진 않았으니까 한 번의 기회는 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사이에 뭐 로봇 테마도 좀 돌아준다라고 한다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여기 지금 장대 양봉 치고 나서 어떻게 수렴이 다 이루어졌죠. 그럼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오늘 5,980원에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래쪽 열어두는 거죠. 여기 어디요? 여기 21일평.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뭐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아래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또 평단도 20% 업사이드 잡아주면 충분히 뭐 우리가 원하는 평단을 좀 조절해서 비중 확대하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비를 가고 있는 것들은 초기 투자는 20, 앞으로 이런 거 좀 상당히 많을 거다. 자, 20에다가 눌리면 다시 20 얹혀서 비중.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 얹었을 때 나오는 수익이 더 클 수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 어쨌든 여러분 이게 하락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올라탈 땐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 10% 지금 막 쪼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하시더라고. 재미도 없고 그러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제가 이제 결정을 드려서 그런 식으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참조하셔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또 뭡니까 컨트롤 타워를 또 만들어서 뭐 우리 방산 기업들 좀 성장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또 어제 또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지선 맞잖아요. 여기서 잡아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비중 20%이면 뭐라고요? 조금 더 늘리면 잡아주죠. 비중 확대해줘. 근데 여기를 통과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이제 8만 한 3,000원, 4,000원까지도 오는 것도 열어두고 좀 기다립니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좀 시절이 뭡니까?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그러면 절대 주가가 또 안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자, LI진행 수상 같은 경우 우리가 공략할 수 없는 상태로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저도 좀 보유하고 있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게 드리는 위치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좀 근데 시간을 주면 현대로템은 업사이드로 올라갈 거예요. 왜? 이제 수주 계약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매출로 이제 인식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시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현대로템 혹시 근데부터 비중도 그것도 한 20%잖아요. 좀 더 눌리면 지금은 평단 조절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어디 확 눌려져서 떨어졌을 때 그때쯤 더 잡아주면 아마도 충분히 드리블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또 우리가 평단 조절하면서 드리블 시작하면 된다. 여기서 위로 치고 달려면 뭐 이거 들고서 뭐 수익 내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소개 많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까지 제 방송을 보시고 계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독 눌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